안녕하세요. 창녕 5갸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2,6이 우리가 3,3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 빼기 2 플러스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3 빼기 6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있는 a 값이 1이고 그 다음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5,4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평행이동에 의해 5,4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5,4로 도착하려면 우리가 반대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전 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x좌표는 우리가 4가 되고 y좌표는 3을 더해서 7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2번이야. 자, 2번에서는 y는 x제곱 플러스 10이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0,10이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꼭지점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0,10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8로 옮겨졌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빼기 0,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8 빼기 10,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서 a 빼기 b를 계산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3번은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부르겠대. 자, q의 좌표는 우리가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1,3 이렇게 될 거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r의 좌표는 y의 보호를 바꾸면 되니까 3,-1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나타냈을 때 3,1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 다음 3,-1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PR 길이를 밑변으로 두고 그 다음 PQ의 우리가 X좌표의 차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설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P와 R의 Y좌표의 차이 2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높이는 P랑 Q의 X좌표의 차이로 보면 되니까 똑같이 2라고 보면 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까지 해준 2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2번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의 이동은 중심만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6인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가 x의 보호가 바뀌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y 바꿔주면서 부호까지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우리가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y는 mx 플러스 11 위에 있다라고 해.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11을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m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m의 값은 2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인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 P가 3,3이고 우리가 직선이 있어. 직선이 x-3y 플러스 4는 0이 있거든. 근데 점을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자, 대칭 이동한 점을 내가 a, b라고 설정하면 우리는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직 조건. 그러니까 P랑 P'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가 A-3분의 B-3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3y는 x 플러스 4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이 되려면 우리가 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A-3을 곱하면 B-3이 마이너스 3a 더하기 9랑 같고, 그래서 3a 더하기 b가 우리가 12랑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다음 두 번째, 우리가 P'-에
중점의 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두 점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보니까 중점의 좌표가 직선 위에 있어야 되거든. 이걸 우리가 중점 조건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중점의 좌표가 우리가 x끼리 두 개 더해서 2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 즉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3이 여기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즉 우리가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3 대입하고 그 다음 y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양변에 우리가 2를 곱하면 a 플러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분배해서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 그 다음 우리가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8은 0. 그래서 우리가 a 마이너스 3b는 우리가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얘랑 얘를 우리가 연립하면 되겠지. 위에 걸 3배에서 우리가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10a는 36 빼기 2라서 우리가 34. 그래서 a 값은 5분의 1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b의 값은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5분의 우리가 51 플러스 b가 12가 되니까 우리가 12가 5분의 60이잖아. 넘겨서 빼면 5분의 9가 돼. 문제에서는 a에서 b를 빼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5분의 8이 돼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은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은 일단 A 교집합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잖아. 묶어주면 B 합집합, B 여집합이 되니까 B랑 B 여집합의 합집합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 돼. 그래서 A랑 교집합을 하면 A가 되겠지? 그 다음 이쪽 파트는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어.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 합집합 B 여집합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전체 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A 여집합이랑 우리가 교집합이죠. 교집합을 해주면 우리가 A 여집합이 돼. 즉 A랑 A 여집합을 우리가 합집합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의 결과는 전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게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는 게 B 차집합 A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원소가 A랑 C가 있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합 A에 A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A가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 C라는 원소는 지금 A의 원소의 개수도 3개, B의 원소의 개수도 3개니까 우리가 교집합을 제외한 각각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C도 우리가 이쪽에 반대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남은 원소인 A에서 남은 원소인 1과 A제곱 마이너스 1은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B집합을 한번 봐봐. B집합 입장에서는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 2랑 같은 값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C가 2랑 같은 값일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2라고 한다면 우리가 A제곱이 3이 돼버리니까 A는 우리가 뭐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원소는 이렇게 루트 값이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C의 값이 바로 2여야 한다는 뜻이고, C가 2면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1이 B랑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먼저 1이라는 값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교집합에 1이 들어가고 A는 지금 A 차집합 B의 원소니까 A는 일단 1과는 다른 숫자여야 되겠지? 그 다음 만약에 A가 2가 될 수도 없거든? 2가 되면 우리가 C도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버려. 그러니까 A는 일단 3부터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데 3을 대입하면 우리가 B가 뭐랑 같게 되냐면 3제곱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8이랑 같게 돼서 우리가 4부터는 우리가 전체 집합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 B는 8로 확정. 그래서 우리가 C까지 같이 3개를 모두 더해주면 정답은 우리가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그 다음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지? 2분의 X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세변에다가 A를 우리가 더해주고, 그 다음 세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고,
2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q라는 조건은 x-1, x-11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는 지금 p가 q이면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p이면 q이다가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q라는 집합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면 1부터 우리가 11까지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럼 2a-2부터 2a 플러스 2까지가 이렇게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2a-2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a 플러스 2가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를 이항하고 2를 나눠주면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는 2를 넘겨주고 2를 나눠주면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결국은 a의 최대값은 2분의 9, 최소값은 2분의 3.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곱해주면 4분의 27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서는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1대1 대응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자, 근데 1대1 함수이려면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같은 거 2차 함수는 가로선을 그으면 우리가 교점이 2개가 발생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두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일단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1대1 대응인 것을 고르려면 일단 2차 함수는 다 제끼면 되는 거야.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버려서 1대1 함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억도 틀렸다라고 봐야 돼. 나머지 니을, 리을, 비읍 봐봐. 얘네들은 그냥 다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가로선을 긋더라도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니까 치역과 공역도 같겠지.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것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정답은 총 3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10번 들어가 보자. 자, 10번에서는 A라는 값이 F 합성 F2인데, 자, 여기서 F2라는 값이 우리가 1이고, 그 다음 F1은 또 계산해보면 0이 나와서, 우리가 결국은 F 인버스 0을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역함수 값 어떻게 구하냐면, Y가 0일 때 대응되는 X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그 다음 또 x라는 집합이 1, 2, 3인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 f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f 합성 f1이 우리가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f라는 함수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이 1로 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F 합성 F1은 똑같이 1이 1로 가서 F 합성 F1이 1이 나와버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1이 어디로 간다라고 보냐면 3으로 간다라고 쳐봐. 그럼 F 합성 F1이 3이 돼야 되니까 3은 3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도 3으로 가고 3도 3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1이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3은 1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2 곱하기 F1, F1이 2죠. 그 다음 3 곱하기 F2, F2가 3이지. 그래서 우리가 4 더하기 9를 계산하면 돼서 정답은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 우리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자, 이 대응을 만약에 F라고 잡아봐. 자, 그랬을 때 이게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정해져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F-1이라는 걸 계산해보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1이라고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정상적이라 이 말이야. 자, F0도 계산하면 0을 대입하면 2니까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에 대입이 되겠지. 근데 F2는 얼마가 나오냐면 4A 더하기 2A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6A 더하기 4가 나와. 그러니까 이 값이 1, 2, 3 중에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6A 플러스 4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4를 빼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A 값은 6분의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6분의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6분의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상수 A 값의 합은 얘네 3개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2번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13번에서는 fn과 gn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f합성 g100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 자, g100은 우리가 여기서 n자리에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루트 100, 즉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거야.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우리가 몇 개? 9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은 f9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우리가 9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거든. 9보다 작은 건 우리가 지금 소수가 뭐가 있냐면 1은 안 되겠지?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우리가 4가 되고 4보다 작은 소수는 2하고 3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가 최종적인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서술형 1번에서는 2x-3y 더하기 7은 0이 있는데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x와 y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니까 2 괄호 y 플러스 2 그 다음 x 대신에는 x-3을 대입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인 a, 2분의 1을 지난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y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x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얘가 지금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이겠지. 자, 약분되면 우리가 5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좌변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9에다가 1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2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7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술형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2번에서는 일단 원이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1,4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야.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중심의 좌표는 요 코마 몇으로 옮겨졌겠어? 4,1로 옮겨지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는 변화없이 루트 2가 되겠지. 근데 여기 위에 한 점 A랑 여기 위에 한 점 B를 연결한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2개를 빼면 된다고 했지. 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게 가장 짧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1,4랑 4,1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9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9 그래서 우리가 3루트 2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 루트 2랑 또 루트 2를 우리가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우리가 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서술형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녕 옥야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3개 유튜브 채널 ABC를 구독한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A 채널은 90명, B 채널은 70명, C 채널은 55명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3개의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에 해당하는 55명이 우리가 전부 다 B도 구독하고 그 다음 A도 구독했다 생각하면 이게 3개의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55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최소값이야.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은 차근차근 우리가 집합 2개부터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3개의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 자, A가 90명이고 그 다음 B가 70명인데 우리가 전체가 100명이니까 당연히 얘네 둘의 교집합은 최소 몇 명은 있어야 되겠어? 60명은 있어야 우리가 전체 합집합이 100명을 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가운데가 60명이면 이쪽이 30명, 이쪽은 10명밖에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C라는 집합이 추가가 되는데 C라는 집합이 추가가 될 때 우리가 지금 C는 전체가 55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인원이 제일 적으려면 나머지 영역의 인원이 가장 많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30명이 싹 다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10명이 싹 다 어디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전체 55명 중에서 40명은 이미 차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남은 15명이 있는데 이 15명이 여기 빗금친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합집합이 100명을 넘겨버려.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인원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명은 이쪽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개 교집합의 최소값은 우리가 15명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얘는 우리가 70이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 서술형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에서는 지금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고 지금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조건 P가 not Q 또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P이면 not P 또는 Q이다. 이게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이게 진리집합으로 보면 집합 P가 P 여집합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자, 근데 우리가 집합 P에 있는 모든 원소는 P의 여집합 안에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P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만 하냐면 Q의 원소, Q 집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만족해야 되거든. 자, 근데 우리가 P라는 집합이 조건 P가 X분의 6이 자연수가 되는 X들의 모임이라서 우리가 1, 2, 3, 6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Q는 우리가 K와 서로소인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럼 1, 2, 3, 6이 여기 집합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6은 K와 서로소가 돼야 돼. 즉 우리가 K는 뭐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고 2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겠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의 배수의 집합을 A2라고 하면 얘가 아니면서 우리가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니까 A3의 여집합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셀 건데, 이거는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10부터 99까지 우리가 총 90개 중에서 우리가 A2 또는 A3인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지. 왜냐면 얘가 드물어 가는 법칙을 이용하면 A2와 A3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자연수 90개 중에서 이 개수만큼을 우리가 제외하면 돼. 자, 얘는 또 우리가 2의 배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을 빼야 되잖아. 근데 2의 배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몇 개가 있냐면 2 곱하기 5부터 우리가 2 곱하기 49까지 세야 되니까 5부터 49는 우리가 총 45개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3의 배수는 우리가 3 곱하기 4부터 어디까지 세야 돼? 3 곱하기 33. 그러니까 4부터 33까지 세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30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우리가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6 곱하기 2부터 6 곱하기 16까지 2부터 16까지는 우리가 총 15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75에서 15를 빼니까 60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6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서술형 5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2y가 5를 만족할 때 우리가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더하기 2y를 곱한 다음에 x 더하기 2y가 5라는 상수값을 가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5를 다시 나눠주면 우리가 식 자체가 변화가 없죠. 자, 이런 식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2y랑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을 분배를 하는 거야. x랑 x분의 1을 곱하면 1, x랑 2y분의 1을 곱하면 2y분의 x, 2y랑 x분의 1을 곱하면 x분의 2y, 그 다음 2y랑 2y분의 1을 곱하면 1. 그래서 우리가 5분의 1 괄호 2는 고정되고 우리는 2y분의 x 더하기 x분의 2y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 친구는 xy가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2루트 둘이 곱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 2니까 전체 최소값은
5분의 1 괄호 2 더하기 2보다 커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5분의 4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서술형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6번인데, 자, 서술형 6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F 인버스 X가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FX제곱이 X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F 도트 G 인버스의 X제곱이 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가 지금 F 합성 G 인버스 X제곱이 우리가 항등함수가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G 인버스 X제곱이 우리가 역함수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가 X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즉 G 인버스 X제곱이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서 GX제곱이 X제곱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양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G가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F 합성 G20을 물어보고 있는데 G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20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20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X 자리에 뭐를 대입해야 돼? 루트 20을 대입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루트 20, 2루트 5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2루트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서술형 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7번에서는 일단 fx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0이 되는 x값이 2다 보니까 우리가 2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면 x 플러스 1에서 절대값 안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주기만 하면 되고, 자, 빼주면 우리가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x 플러스 1에 우리가 절대값 안이 음수다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우리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돼서 요거는 2분의 3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2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우리가 3으로 동일하잖아. 자, 근데 우리가 2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3짜리인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서 우리가 얘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먼저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가 2,3이니까 또 다른 교점 2개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자, 또 다른 교점은 일단 우리가 y는 x와 누구와의 교점? 2분의 3x와의 교점을 찾으면 돼. 자, 이게 우리가 바로 0이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y는 x랑 2분의 1x 플러스 2y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x가 2, 그래서 x값은 4라서 여기는 4,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4루트 2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려면 2,3에서 y는 x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y는 x가 일반형으로는 x-y는 0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면 1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2분의 루트 2가 높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4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 루트 2, 루트 2 약분해주면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창녕 5격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마냥 또 쉽지도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좀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